오늘은 이 책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읽을 책들을 미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약간 책 제목을 보시거나 책 표지를 봐도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실 텐데, 알라딘이나 예스 교보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 순위를 보신다면 최근에 이게 급부상했었습니다. 저도 김겨울님 팬인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최초로 이 책은 꼭 끝까지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스포는 진짜 최대한 아무것도 찾지 마시고 책 뒷표지도 보지 마시고 그냥 제발 끝까지 읽어달라. 그리고 한 달 뒤쯤에 다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다가 겨울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처음 봐가지고 얼른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까지만 가서도 이 책이 좋은데 그렇게 대단한가? 무슨 과학책인가? 책 안에서는 어류 분류학자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읽었을 때도 그냥 에세이인데 그냥 평전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가 사실 제 감상평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4분의 3 가서 이제 엄청난 충격과 경악과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스포는 거의 하지 않을 거고요. 스포가 궁금하시고 책의 전체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겨울님 채널에 가서 보실 수는 있지만 저도 당부하는 것은 이 책 정말 좋아요. 올해의 책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거의 순위권에 들 정도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정말 큰 감동과 울림을 주어서 이 책을 추천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의 모양을 한 경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책은 꽤 묵직합니다. 묵직하게 삶과 어떻게 보면은 인생,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그 사람들 리뷰 찾지 마시고 딱 이 정도 소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재미가 없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제가 올해 많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책을 읽어왔지만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책 페미니즘입니다. 제목이 되게 주제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되게 얇고요.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 토대 이런 것들을 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추천사들을 거의 다 믿지 않지만 여기 써있는 권김현영, 정희진 선생님들의 추천사는 믿는 편입니다. 두 분이 다 추천하시는 책이어서 저도 가져와 봤고요. 기본적으로 1장 또는 서론까지는 항상 읽거든요. 여기서는 페미니즘을 한 가지 고정된 의미로만 정의하지 않아요.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관념적으로 페미니즘을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페미니즘을 또 소개하시고요. 세 번째는 지적 체계로서의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페미니즘을 얘기를 할 때 그 세 개의 층위 중에 보통 한두 개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페미니즘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결국엔 그 모든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독서를 이렇게 통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아무 지향이 없고 유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의가 그리고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독서들이 쌓였을 때 혐오 발언을 쉽게 하고 어떤 정치적이든 어떤 입장을 얘기할 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믿는 독서는 사실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주지는 않아도 최소한 다른 사람의 관점, 더 다양한 관점,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덜 혐오적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더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독서가 만들어준다고 믿거든요. 그런 여정에서 저도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읽게 되었고 소수자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추천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가져온 책은 약간 저의 심경이 많이 표현된 책입니다. 바로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입니다. 아주 빨갛게 되어 있고요. 원제가 사실 전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원제는 Rage becomes her 이라고 해가지고 분노가 그녀가 되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은 정말 좋아요. 이 책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성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사실 서양, 미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약간 분노를 악으로 많이 연결을 해요. 그래서 분내는 거, 성내는 것은 악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아이는 물론 막 짜증내고 뭘 부수는 일에 대해서는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어느 정도 강하고 센 표현들, 센 행동은 남자아이니까 괜찮아 라는 식으로 퉁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와의 대립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뭔가 싫다고 얘기하고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성질을 내냐?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 의사표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감정을 넣어서. 그러니까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악으로 배웠고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으면 결국엔 자기 자신이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를 못 느끼면서 결국에는 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도 하는 문제가 다루어지고 정치적으로나 개인 삶에서도 자기 의사표현이나 변화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꼭 집어서 분석을 해갑니다. 이 책은 막 누군가를 깔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지향하지 않아요. 분노라는 게 그저 악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나쁜 분노가 있겠지만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화를 내면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인데 그런 교육과 그런 당연한 것들이 여성들에게는 많이 배제되어 있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분노로 길을 만들어 가보자. 분노라는 강한 힘으로 변화와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런 제안들을 하는 거죠. 우리 좀 화내도 괜찮다. 우리의 화가 어딜 향해 있는지, 왜 화가 났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특정 상황과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변화를 꿈꿀 수 있다라고 긍정합니다. 그래서 이길보라 감독님의 추천사를 제가 짧게 읽으면요. 분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 책을 권한다. 저자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상황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원동력 삼아 말하고 행동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경험과 여러 사례를 격려하여 보여준다. 분노하는 여성은 세상을 어떻게 바꿔왔을까?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 허용되며 누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어떻게 우울증이 되며 병이 되는가? 분노는 혁명의 씨앗이 되며 예술의 원천이 됨을 다시금 확인한다. 우리에게는 분노를 포함한 더 많은 감정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죠.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 책을 쓰신 김태경 교수님은요. 그 아래에 종종 나오셔서 제가 그 알, 그것이 알고 싶다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이름이고 내 얼굴인데요. 그 아래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임상 수사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한 잔혹성만을 사실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잔혹한 범죄 이후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담아냅니다. 너무 쉽게 끝난 거 아니냐, 그 가해자가 처벌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저는 종종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가해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해자가 없어지더라도 그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없었나를 논하면서 여러 범죄 사건들에서 살아남거나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인데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법적인 보호막 안에서 그들을 분리했잖아요. 근데 그때 남겨진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여러 가지인 거죠. 단순히 가해를 당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겐 보호자가 없구나. 나의 보호자는 어디로 갔구나. 라는 논의들을 하면서 얼마나 그 범죄라는 끔찍한 현상이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격적으로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짊어지면서 그 이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저도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할 게 참 많아지는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책은 용서하지 않을 권리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이상한 정상 가족입니다. 개정 증보판으로 이번에 막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동아시아 출판사 서포터즈라 해서 협찬 받은 책입니다. 책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제목은 확실히 많은 분들이 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정상 가족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그렇게 말하는 정상 가족, 이게 정상이다, 이게 바른 가족이다, 이게 좋은 가정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거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태들이었다는 거죠. 뭐 정치인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 대답 중에 많이 나오는 게 결혼해라, 뭐 애를 낳아라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비 얘기만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는 건 실제로 1인 가구도 너무 많고 자발적이든 아니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뭐 결혼해라 그리고 애를 낳으라. 사회적인 시스템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책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상 가족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내릴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그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상하진 않은가. 그래서 책 제목이 이상한 정상 가족입니다. 정상 가족을 얘기할수록 차별이 많아지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많아진다는 것들이 저는 우리에게 조금 무서운 경고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5권의 책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책은 그냥 독서로서의 유희도 있지만 조금은 특정 이슈를 건드리는 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독서가 카프카도 좋아하고 여러 작가들을 좋아하지만 우리를 나이브하게 만드는 거나 그냥 오락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간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인간성도 보호해주면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같이 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사봤고 그리고 읽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런 책들, 뭐 이 책들이어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고민들이나 생각들을 낳는 책들이 있으면 뭐 읽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꾸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정세랑 작가님이 나다운 페미니즘이라는 책에서 얘기하신 내용인데요. 그건 그거였어요. 우리의 가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더 오래 살자 뭐 이런 맥락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케일 주스를 먹으면서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그들보다 오래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좀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끼 잘 챙겨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케일 주스 먹으면서 우리 오래오래 더 다정하게 자신에게 다정하고 서로서로 다정하는 그런 사회를 꿈꿔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5권을 가져와 봤고 조금은 개인 생각과 이야기를 더한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